또 터졌네요. 외국인 4조 순매도. 이런 뉴스만 나와도 카페 게시판엔 이제 다 끝났다는 글들이 쏟아지고 HTS 접속자 수는 순식간에 10배로 뛰어오르죠. 그런데 정말 웃긴 건 뭔지 아세요? 그 4조가 정확히 어디서 나온 건지, 누가 왜 판 건지 제대로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숫자 하나에 모든 걸 맡겨버리는 거죠. 마치 외국인이라는 거대한 괴물이 한국 증시를 좌지우지한다고 믿으면서요. 하지만 진실은 전혀 다릅니다. 이 구조만 정확히 파악해도 더 이상 이런 헤드라인에 흔들리지 않게 될 거예요. 제가 증권가에서 15년 일한 선배한테 들은 얘긴데요. 어떤 개미 투자자가 외국인들이 또 우리 돈 뺏어가네요 라고 하니까 그 선배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외국인이 누군데? 이름이 뭔데? 생각해보세요. 강남역 지하철역에서 사람들이 우르르 올라온다고 해서 강남역 사람들이 다 똑같이 행동하네? 라고 말하면 말이 되나요? 어떤 사람은 회사 가고, 어떤 사람은 병원 가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산책 나온 건데 말이에요. 외국인 투자자도 마찬가지거든요. 캐나다 연극음은 30년 후 은퇴자들 연금 주려고 투자하는 거고, 뉴욕 헤지펀드는 다음 달 성과급 받으려고 움직이는 거고, 독일 ETF는 아예 사람 손 안 거치고 컴퓨터가 알아서 사고 파는 거예요. 성격이 이렇게 다른 수천 개 기관들이 각자 완전히 다른 이유로 한국 주식을 거래하는 건데, 언론에서는 이 모든 걸 외국인이라는 단어 하나로 뭉뚱그려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 매도라는 뉴스를 봤을 때 누가, 왜, 어떻게를 따져봐야 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평생 남의 돈놀이에 휘둘리게 되거든요. 올림픽 마라톤 경기장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출발선에 선수들이 쭉 서 있는데 42.195km 완주가 목표인 케냐 선수도 있고 10km 지점에서 기권할 계획인 아마추어도 섞여 있어요. 둘 다 달리기는 하지만 완전히 다른 게임을 하는 거죠. 실제로 제가 작년에 스위스 다보스에서 만난 노르웨이 국부펀드 운용력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2070년에 태어날 아이들 연금까지 생각해요. 삼성전자가 이번 분기 깜짝 실적 발표했다고 흥분하거나 반대로 한 분기 안 좋다고 당황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진짜 마라토너예요. 코스피가 한 달 만에 20% 떨어져도 할인 행사네, 더 살까? 이런 반응이거든요.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오히려 한국 주식 비중을 늘렸을 정도로 장기적 관점이 확고해요. 반면 맨해튼 헤지펀드 트레이더들은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죠. 이들에게는 다음 주 목요일 고용지표 발표가 더 중요해요. 그날 숫자가 예상보다 나쁘면 일단 다 팔고 보는 거예요. 심지어 주가가 떨어질 걸 예상하고 공매도로 돈을 벌기도 하거든요. 더 신기한 건 독일이나 일본의 ETF들인데 이들은 아예 감정이 없어요. 한국 비중 5%에서 4.8%로 조정, 이런 지시만 떨어지면 기계적으로 매도하는 거죠. 이제 진짜 재미있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외국인들이 실제로 주식 거래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우리처럼 오늘은 삼성전자나 조금 살까 하면서 하나씩 고르는 게 아니거든요. 마트에서 장 보는 걸 생각해 보세요. 일반인은 카트 끌고 다니면서 우유 떨어졌네? 계란도 사야지? 이런 식으로 하나씩 담잖아요. 그런데 대형 레스토랑 사장은 어떻게 해요? 미리 리스트 작성해 놓고 도매상에게 양파 100포대, 소고기 50kg, 쌀 20포대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주문하죠.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딱 이런 방식으로 움직여요. 이게 바로 프로그램 매매라는 건데 컴퓨터에 미리 조건을 입력해 놓는 거예요. 코스피가 2,500 밑으로 떨어지면 반도체주 30종목 각각 100억씩 매수해, 원달러 환율이 1,400원 넘으면 수출주 바스켓 전체를 10% 매도해, 이런 식으로요. 조건이 맞는 순간 0.01초 만에 쫙 체결되는 거예요. 삼성전자, LG전자, SK하이닉스 수십 개 종목이 동시에 움직이니까 차트가 한순간에 빨갛게 물들거나 파랗게 변하는 거죠. 특히 오후 3시 20분쯤 장마감 직전에 갑자기 시장이 한쪽으로 쏠리는 경우 있잖아요. 그때 무슨 뉴스 터졌나 하면서 다들 당황하는데 대부분 이런 기계적 매매 때문이에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걸 모르면 왜 갑자기 떨어졌지만 평생 반복하게 되거든요. 주식시장이 사실 두 개로 나뉘어 있어요. 하나는 여러분이 아는 그 시장이에요. 진짜 삼성전자 주식을 사고 파는 현물 시장. 또 하나는 3개월 후 삼성전자를 7만 원에 사겠다고 미리 약속하는 선물 시장이죠. 그런데 여기서 신기한 게 TV와 리모컨을 생각해 보세요. 리모컨에서 볼륨 버튼을 누르면 TV 소리가 바뀌잖아요. 선물 시장과 현물 시장이 딱 이런 관계예요. 보이지 않는 선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한쪽이 움직이면 다른 쪽도 자동으로 반응하게 설계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지난해 10월에 있었던 일이네요. 특별한 악재도 없었는데 오후 1시쯤 코스피가 갑자기 3% 넘게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온라인 커뮤니티는 무슨 일이야? 전쟁이라도 났나? 이런 글로 도배됐죠. 알고 보니까 선물 시장에서 글로벌 펀드 하나가 엄청난 규모의 매도 주문을 쏟아낸 거였어요. 그 순간 연동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선물이 이렇게 떨어졌네? 그럼 현물도 팔아야지 하면서 컴퓨터가 자동으로 수백 종목을 동시에 매도해버린 거죠. 마치 리모컨 하나 잘못 눌렀다고 집안 모든 TV가 동시에 꺼지는 상황이었던 셈이에요. 그런데 이런 연쇄 반응이 너무 심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이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져버리거든요.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사이드카라는 안전장치예요. 고속도로를 생각해 보세요. 과속하는 차들 때문에 사고가 날 것 같으면 중간중간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하잖아요. 사이드카가 딱 그런 역할이에요. 선물 시장에서 가격이 너무 급격하게 떨어지면 잠깐 5분간 매매 중단 하고 강제로 브레이크를 거는 거죠. 지난 12월에 실제로 겪어봤는데 오전 10시 30분쯤 갑자기 사이드카가 발동됐어요. HTS 화면에 프로그램 매매 호가 접수 중단이라는 빨간 글씨가 뜨면서 모든 거래가 멈춰버린 거예요. 그 순간이 진짜 신기했어요. 5분 전까지만 해도 차트가 미친 듯이 떨어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조용해지니까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뭔가 이상한데? 진짜 악재가 있었나? 하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컴퓨터는 감정이 없으니까 한 번 팔기 시작하면 끝까지 팔거든요. 잠깐,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5분의 쿨링 타임을 주는 거죠. 진짜 이렇게 팔아도 되는 거야? 라고 다시 한번 생각할 시간을요. 자, 이제 진짜 속임수 하나를 폭로해 드릴게요. 뉴스에서 외국인 6조 순매도라고 크게 뽑아내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6조나 팔았네? 이거 진짜 큰일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엄청난 함정이 숨어 있거든요. 제가 아는 40대 이 과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해드린 적 있어요. 과장님, 이번 달에 월급 400만 원 받으시고 생활비로 430만 원 쓰셨다면 30만 원 적자죠? 그런데 뉴스에서 이 과장 430만 원 대규모 지출이라고만 보도한다면 어떤 기분이에요? 그랬더니 그럼 내가 엄청난 씀씀이꾼처럼 보이겠네. 400만 원이나 벌었다는 얘기는 왜 안 해주냐고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정확히 그런 속임수예요. 순매도가 뭔지 아세요? 그냥 산돈에서 판돈을 뺀 차액이에요. 만약 외국인이 하루에 25조를 사고 31조를 팔았다면 순매도는 6조가 되는 거죠. 그런데 뉴스는 6조 팔았다만 강조하지 25조나 샀다는 건 쏙 빼먹는 거예요. 실제로 지난 1월에 확인해 봤는데 외국인 4조 순매도라는 헤드라인이 나온 날 전체 거래를 들여다보니까 매수 22조, 매도 26조였거든요. 22조나 샀는데도 4조 팔았다는 것만 부각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같은 6조 순매도라도 상황에 따라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코엑스 쇼핑몰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충 전자제품 매장에 있던 손님 200명이 갑자기 다 사라졌어요. 그럼 사람들이 쇼핑몰을 떠나는군 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200명이 모두 지하 1층 푸드코트와 1층 화장품 매장으로 이동한 거예요. 완전히 다른 상황이죠. 외국인 투자도 똑같아요. 반도체에서 5조가 빠져나갔다고 해서 외국인이 한국을 포기한 게 아니라 그 돈이 바이오 회사나 배터리 회사로 옮겨간 걸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지난해 말에 있었던 일인데 외국인 IT 대량 매도라는 헤드라인이 터졌어요. 온라인에서는 이제 외국인이 한국 기술주를 포기했나 보다라는 분석들이 쏟아졌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돈이 고스란히 2차 전지와 K-뷰티 회사들로 들어간 거였어요. 제가 아는 외국계 펀드 매니저가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여전히 한국을 좋아해요. 다만 반도체보다는 배터리 쪽이 더 유망해 보여서 자리를 옮긴 거죠. 똑같은 외국인이 쇼핑 카테고리만 바꾼 건데 언론에서는 마치 쇼핑몰을 완전히 떠났다고 보도하니까 투자자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해봐야죠. 외국인이 대체 왜 파는 걸까요? 이 이유를 모르면 평생 뉴스 헤드라인에만 휘둘리게 되거든요. 첫 번째 이유는 차익 실현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익 챙겨 나가기죠. 여러분이 아파트를 5억에 사서 7억이 됐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일부는 팔아서 수익을 확정짓고 싶잖아요. 작년에 제가 홍콩에서 만났던 싱가포르 펀드 매니저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LG 에너지 솔루션을 30만 원에 샀는데 50만 원이 됐어요. 빠진 것도 아니고 기술력이 떨어진 것도 아닌데 6, 7% 수익이면 일단 절반은 정리하는 게 맞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거든요. 이건 한국이 싫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 잘해서 생기는 행복한 고민이에요. 두 번째는 리밸런싱인데 이게 정말 재밌어요. 글로벌 펀드들은 나라별로 투자 비중을 정해놓거든요. 한국 12%, 일본 18%, 미국 45%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한국 주식이 너무 잘 올라서 비중이 17%가 되면 5%어치는 의무적으로 팔아야 해요. 마치 옷장 정리하는 것 같은 거예요. 겨울옷이 너무 많아지면 여름옷 넣을 공간이 부족하니까 일부는 정리하는 거죠. 세 번째 이유가 가장 흥미로운데 바로 매크로 이벤트 대응이에요. 쉽게 말해서 큰 경제지표 발표 전에 미리 위험을 관리하는 것이죠. 일기예보를 생각해 보세요. 내일 태풍 온다고 하면 여러분 뭐 하세요? 당연히 베란다에 널어둔 빨래부터 걷어들이잖아요. 태풍이 정말 올지 안 올지 확실하지 않아도 일단 준비부터 하는 거예요. 외국인들도 똑같아요. 다음 주에 미국 고용지표 발표가 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결정이 있다 하면 혹시 모르니까 일단 포지션부터 줄이자 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지난 11월에 있었던 일인데 미국 인플레이션 지표 발표 하루 전에 외국인이 3조 넘게 순매도했어요. 그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무슨 내부 정보라도 있나? 이제 진짜 폭락하는 거 아니야? 이런 글들로 난리였거든요. 근데 다음날 인플레이션 지표가 예상보다 양호하게 나오니까 바로 다시 사러 들어오더라고요. 결국 빨래 걷어뒀다가 태풍 안 와서 다시 널어놓은 상황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무서운 건 이 세 가지 이유가 동시에 겹치는 경우예요. 차익 실현할 타이밍이고 리밸런싱도 해야 하고 마침 큰 경제 이벤트도 앞두고 있다? 그럼 매도 규모가 엄청나게 커지거든요. 작년 연말이 딱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럼 이제 정말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는 체크 포인트들을 알려드릴게요. 이것만 기억해도 어떤 무서운 헤드라인이 나와도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가장 먼저 할 일은 어디서 팔았나 확인하는 거예요. 코스피 200개 종목에서 고르게 팔렸으면 시장 전반에 대한 우려고 반도체 몇 개 종목에만 집중됐다면 그 업종만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지난달에 외국인 5조 매도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알고 보니 삼성전자 한 종목에서만 4조가 나간 거였어요. 두 번째는 선물이 먼저냐, 현물이 먼저냐예요. 선물에서 먼저 큰 거래가 터지고 현물이 따라 떨어졌다면 기계적 매도일 확률이 높아요. 반대로 현물에서 먼저 악재가 터지고 선물이 따라갔다면 진짜 이슈가 있는 거죠. 세 번째, 연속성을 봐야 해요. 하루만 팔고 말았으면 단순 정리 매매인데 3일 연속, 일주일 연속 계속 나간다면 구조적인 변화를 의심해 봐야 하거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팔린 곳과 동시에 산 곳을 확인하는 거예요. 반도체에서 6조 나갔는데 바이오에서 6조 들어왔다면 이건 업종 로테이션이지 한국 시장 이탈이 아니거든요. 이 네 가지만 체크해도 뉴스의 진짜 속내가 보일 거예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을 통해서 한 가지는 확실하게 깨달으셨을 거예요.
외국인매는 시장이 무너지는 원인이 아니라 무언가 변화에 따른 결과라는 거죠.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외국인이 움직이는 거지 외국인이 팔았기 때문에 무조건 시장이 망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순서만 바로 잡아도 더 이상 뉴스 헤드라인에 끌려다니지 않게 돼요. 앞으로 외국인 몇 조 매도 뉴스가 나오면 겁부터 먹지 마시고 오늘 배운 체크 포인트들을 하나씩 점검해 보세요. 어디서 팔았는지, 왜 팔았는지, 어디로 돈이 움직였는지 말이에요. 그럼 그들이 보고 있는 진짜 이유가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구조를 아는 순간 경제 뉴스는 더 이상 무서운 게 아니라 명확한 정보가 됩니다.